창문 밖을 내다보면 나무들이 걷잡을 수 없이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바람이 너무 강해서 사실상 거리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어요. 또한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있어요. 최대한 빨리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멈춥니다. 태풍, 사이클론, 허리케인이라는 용어를 들어봤을 텐데 아마도 어떻게 다른지는 모를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공식적인 과학 용어는 열대성 폭풍입니다. 사실상 모두 같은 것이고 같은 방식으로 형성되지만 어디서 발생하는지의 차이가 있어요. 허리케인은 대서양이나 동태평양에서 형성되는 폭풍이에요. 열대성 사이클론은 따뜻하고 습한 공기로 구동되는 거대한 엔진 터빈 같아서 적도 근처의 따뜻한 바닷물 위에서만 형성돼요. 바다를 둘러싼 따뜻하고 습한 공기는 상승하고 저압 공기를 표면 가까이에 남겨둡니다. 그러고 나면 아래의 공기도 습하고 따뜻해져서 상승해요. 따뜻한 공기가 위로 밀려 올라가고 표면 가까이에 저기압을 압축하면서 따뜻한 습한 공기로 상승하는 사이클이 계속돼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식으면 구름이 형성됩니다. 이 구름은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열대성 폭풍을 만들어요. 폭풍은 지구가 회전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회전해요. 따라서 적도 남쪽에 있는 폭풍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적도 북쪽에 있는 폭풍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폭풍의 눈은 폭풍이 너무 빨리 회전해서 낮은 공기 압력으로 중심이 눈에 띄게 맑아질 때 발생해요. 하지만 위에서 봐야 보이고 이건 매우 위험해요. 열대폭풍은 보통 시속 63km로 이동합니다. 열대성 사이클론은 훨씬 더 빨라요. 시속 약 119km예요. 허리케인이라고도 알려져 있죠. 북극이나 남극의 끝에 서 있다면 지구의 자전이 멈춘 것처럼 보일 거예요. 나머지 지역에서 사람들은 밤낮을 경험하는데 말이죠. 극지방에서는 몇 달 동안 지속되는 매우 긴 밤낮이 있어요. 적도에서의 시간은 지구 둘레 약 4만 킬로미터를 따라 함께 움직여요. 코리올리의 효과는 지구에서 먼 거리를 여행하는 바람의 패턴이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지구의 독특한 모양 때문에 속도가 달라져요. 이것은 코리올리의 힘과 허리케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적도에서는 지구 표면에 비례하여 측정된 물체의 경로가 곡선이 아니기 때문에 코리올리의 힘은 0이에요. 허리케인이 형성되려면 깊고 따뜻한 바닷물이 필요해요. 이 모든 것은 상층에 차가운 대기가 있는 습한 대기 중간층에서 발생합니다. 또한 약한 바람과 약간의 표면 교란도 필요해요. 그리고 대규모 허리케인은 중심이 위치한 수역에서 약 483km까지 뻗어 있을 수 있어요. 다행인 점은 허리케인이 육지에 부딪히면 약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다 한가운데 있는 따뜻한 물이 허리케인이 유지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계속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강한 바람과 비로 여전히 상당한 수준의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요. 1900년에 가장 큰 허리케인 중 하나가 중미와 멕시코만 근처를 강타했어요. 이후 플로리다와 텍사스까지 뻗어나갔고 미국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허리케인으로 꼽힙니다. 8월 27일에 처음 발견됐으며 며칠 동안 지속됐어요. 텍사스 해안에 도착할 때쯤 폭풍은 4등급 허리케인으로 변했어요. 허리케인은 사피르 심슨 스케일이라고 불리는 것을 사용하여 풍속과 강도에 따라 등급이 나뉘어요. 1에서 5까지 5개의 등급이 있는데 1이 가장 약하고 5가 가장 강해요. 1등급 폭풍은 풍속이 119km에서 시속 153km에 달합니다. 일부 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이동식 주택이 파괴될 수 있어요. 집 외부를 떼어낼 수도 있고 대규모 정전을 일으킬 수도 있죠. 5등급 허리케인은 시속 250km가 넘는 풍속으로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요. 심지어 건물을 기반에서 분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바람도 더 빠르기 때문에 주변에도 피해가 더 심해요. 예상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심한 홍수예요. 갤버스턴 주민들은 폭풍에 대비할 시간이 채 나흘도 되지 않았어요. 폭풍은 6m에 달하는 갑작스러운 홍수를 동반하고 오클라호마와 캔자스까지 이어졌어요. 그 후 대규모 허리케인은 북미 대평원까지 도달한 후 오데호, 뉴 잉글랜드 쪽으로 방향을 틀어 캐나다 남동부에 도달했어요. 폭풍이 너무 심해서 3,600채 이상의 집이 피해를 입었어요. 폭풍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강했지만요. 당시의 인구수를 감안할 때 수십만 채, 수백만 채의 집이 파괴된 것과 같아요.
당시 총 재산 피해는 300억 원 정도였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으로 치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파괴적인 폭풍이 지나간 후 갤버스턴 주민들은 6km의 방조제를 건설하고 도시 전체를 거의 5m까지 높였어요. 결국에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방조제를 16km까지 올렸어요. 갤버스턴에 몰아친 것 같은 폭풍이 현재 발생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장소가 없을 거예요. 1900년에 폭풍이 몰아쳤던 지역 전체에서 인구가 크게 증가했거든요. 차에 앉아서 속보를 듣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뉴스에서 폭풍이 멕시코만과 그 동쪽 쿠바 인근을 방금 강타했다고 말합니다. 별일 아니에요. 여러분은 텍사스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집으로 차를 몰고 갑니다. 주유소와 슈퍼마켓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뉴스는 이제 폭풍이 더 강해져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에 타격을 줄 거라고 말해요. 이제 걱정을 해야 할 때예요. 다가오는 폭풍에 대비하기 위해 물건을 사려고 하지만 지금 진열대는 모두 비어 있어요. 사람들은 락 콘서트에서처럼 서로를 밀치고 있어요. 구할 수 있는 물건을 되는 대로 집어들고 차로 돌아갑니다. 운 좋게도 휘발유를 몇 리터 더 살 수 있었어요. 여러 슈퍼마켓에 들려서 물건을 구하려고 하지만 운이 없어요. 마침내 아직 몇 가지 생필품이 남아있는 곳을 찾았어요. 쇼핑카트를 채우고 있을 때 대피를 촉구하는 지역 뉴스가 들려요. 대피할 시간이 몇 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하지만 개를 집에 두고 왔어요. 교통체증을 해치고 집에 도착해요. 동네는 텅 비어 있어요. 떠나기 전에 소중한 강아지와 중요한 물건들을 챙깁니다.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벌써 바람이 강해지고 근처 바다가 느껴져요. 뉴스에서는 허리케인이 이미 플로리다를 강타했다고 전합니다. 차에 탔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너무 빨리 운전을 하느라 연료가 다 떨어진 줄도 몰랐어요. 오는 길에 연료를 몇 통 구해서 다행이에요. 반쯤 찬 탱크로 도시를 떠나 모든 사람들이 피난을 가는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어요. 바람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이 폭풍을 따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모두들 일찍 떠나서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나무들은 미친 듯이 흔들려요. 마침내 커다란 대피소처럼 보이는 곳을 발견해요. 그곳에 도착하자 그냥 버려진 상가 건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최악의 일이 벌어졌어요. 여태까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잠시 차에서 내려 다리를 뻗으며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생각합니다. 바람이 너무 세서 차로 돌아갔는데 개가 도망쳤어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차를 몰고 다니면서 이름을 부르지만 대답이 없어요. 덤불 뒤에 서서 짖는 개를 발견해요. 개에게 달려갔는데 개가 멋진 지하 피난처를 찾은 것을 알게 돼요. 바람은 이제 더 이상 운전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짐을 챙겨서 지하 대피소로 내려갑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침대도 있어요. 머리 위로 비바람 소리가 들렸지만 개와 함께 잠을 청해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 차는 반대편에 뒤집혀 있고 나무가 한 그루도 남아있지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폭풍 중 하나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기뻐해야죠.